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영상은 수소 원자의 상대론적 그리고 스핀 오비탈 커플링 커렉션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요약을 할 거고, 이 부분에서 그 j 제곱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잡는 이유, 다음과 같이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적을 예정입니다. 사실 이 부분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앞부분도 간략히 핵심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흐름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진짜 메인은 이 뒤에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축퇴가 되어 있죠. 그 수소 원자는 이제 그 양자역 초반부에 배우는 그 수소 원자는 축퇴가 되어 있죠. 이렇게. 그리고 뭐 n이 2라고 하면 디제네레시가 8인데, 왜냐면 l이 0이랑 1이 될 수 있고 m이 마이너스, 그러니까 l이 0인 경우에는 한 개 나오고 1인 경우엔 마이너스 1, 0, 1 해가지고 3개 나와서 총 4개인데 스핀이 업다운이 있으니까 8개 나오잖아요. 그래서 D는 2n 제곱이고 L을 고정하면 2L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외우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계속 나오고, 그리고 이 n이 2인 경우를 얘로 계속 들 거여서 그림도 그려야 되고,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여기에 퍼터베이션, 약한 포텐셜에 어떤 변화를 주면, 작은 포텐셜의 변화를 주면 이게 디제너러시가 깨지잖아요. 그걸 보는 겁니다. 먼저 릴리티비스티 커렉션, 이게 뭐냐면 저희가 운동 에너지를 2n분의 p 제곱으로 적잖아요. 근데 사실은 상대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항을 넣어주는 건데, 이 부분에서 이제 딱 그 상대론 알짜배기를 좀 뽑아드리면 그 딱식 두 개만 알면 되는데, 이걸 유도할 때 결국에 해밀턴 역학이라 운동량에 대해서 써야 되잖아요, 그죠? 운동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전체 에너지가 감마 MC 스퀘어인 거 모두가 알고 있죠, 그죠? 그리고 얘는 그냥 MC 스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여기는 이제 속도항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는 속도에 대해 쓰는 게 아니라 모멘텀에 대해 써야 되잖아요, 그죠? 그 식을 유도해야 되는데, 이제 모멘텀은 저희가 4벡터로 정의를 해요, 그죠? 4벡터로 정의를 하고, 이거 프로पर 타임을 이용해서 4벡터로 정의를 합니다. 그래서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이 내적 값은 인베리언트 하게 돼요, 그죠? 왜냐면 얘네는 코베리언트,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벡터니까, 그냥 민코프 스페이스에서의 정확한 벡터이기 때문에 이 내적 값이 스칼라고 그게 정확히 MC 스퀘어가 나오는데, 이 4벡터의 각 성분을 보면 그 제로 성분이 C분의 2가 나오고, 두 번째 성분이 2, 3, 4번째 성분이 그냥 운동량,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공간 성분이 나와요. 요게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하려면 이제 1 에너지 정리로 나오고 1 에너지 정리로부터 나오고,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, 그래서 이걸 이제 내적을 하면 얘는 코베리언트고 얘는 컨트라베리언트니까 이게 부호가 이 뒤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. 그래서 P를 뒤로 넘겨주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와요. 그래서 총 에너지를 운동량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다. 이를 이용해서 쓸 수 있고, 그 뭐 운동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상대론, 특수 상대론 이용해서 그냥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어도 다 식을 쓸 수 있어서 굳이 설명했습니다. 좀 흐름을 깬 얘기긴 한데 뭐 스킵하셔도 좋고, 아무튼 그래서 이걸 넣으면 다음과 같이 항이 나와서 퍼터베이션 H1이라 적을게요. H1은 이렇게 나오고, 이게 그 파인 스트럭처 컨스턴트 알파, 이게 137분의 1이잖아요. 137분의 1인데 137분의 1의 제곱이니까 굉장히 작기 때문에 퍼터베이션이라 봐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람다 역할을 하는 거고, 대충 10의 4승분의 1 정도 값을 갖습니다. 오케이, 퍼터베이션이 근데 하나 더 있어요. 어떤 게 있냐면 스핀 오비탈 커플링인데, 이건 왜 있냐면 간단히 생각을 해볼 때 전자 입장에선 프로톤이 돌고 있죠. 가운동량이 있죠. 자기장을 만들겠죠. 자기장을 만들고, 그게 그 무빙 포인트 파티클, 그 그리피스 전자기약 10.5장이 나오거든요. 이 부분 공부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. 여기 그 게이지 시어리도 좀 맛볼 수 있고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자기장을 만들고, 이 자기장을 만드는 건 가운동량이죠. 전자의 가운동량. 이 곧 프로톤의 가운동량이 되니까 전자의 가운동량이라고 합시다. 전자의 가운동량이고, 이 안에서 전자는 돌죠. 돌면은 이 그
마그네틱 모멘텀을 만들고 마그네틱 모멘텀은 상호작용을 하죠. 자기전과. 그럼 퍼터베이션 에너지가 생기고 포텐셜 에너지가 생길 테고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. 그래서 S랑 L 스핀이랑 가공 동량의 이 퍼터베이션이 생겨요. 여기는 스핀이 디제너레이트 돼 있게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스핀에 따라서도 이게 나눠진다는 얘기겠죠. 이게 값이 스케일이 대충 알파 스퀘어,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의 4승분의 1 정도로 됩니다. 그래서 H1, H2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를 동시에 대각해야 됩니다. 두 개를 동시에 대각하는 좋은 기절을 찾으면 그러면 전체 해밀토니안을 대각한 거고, 그러니까 문제를 푼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상대론적 커렉션을 좀 더 보면 최대한 이제 물리적으로 넘어가야 확실히 좋습니다. 그래야 탁탁 이게 수학을 많이 안 쓰고 할 수 있거든요. 수식을. 그래서 P제곱은 이거 그 공간 성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상대론적인 게 아니라 그 3차원 공간에서 스칼라죠. 이거 스칼라 값이고, 스칼라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고,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 회전해도 되니까 이 로테이션이랑 커뮤트 하겠죠. 이걸 저희가 좋은 기저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? 이제 P 스퀘어가 사실상 해밀토니안이고 그 퍼터베이션이잖아요, 그죠? 퍼터베이션이 L 스퀘어 당연히 LZ랑 커뮤트 하겠죠.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저희가 처음 알고 있는 이 수소 원자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따로 얘네들의 어떤 선형 조합을 하지 않아도, 선형 결합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H1을 다이아고널라이즈해서 H1은 쉽게 풀립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 돼요. 1에서 9 베이시스라는 얘기거든요. 이걸 물리적인 해석을 하나 더 줄 수 있는데 그 대칭성이 물리에서 축태를 야기하거든요. 그 예를 들면 H2O 같은 애들 설명 못하겠네요. 죄송합니다. 이 부분 편집할게요. 그래서 대칭성 있으면 축태가 생겨요. 근데 해밀토니안이 퍼터베이션이 들어왔지만 H0는 원래 공간 대칭성이 있고 H1은 설명할 수 있겠네. 그러니까 대칭성 있으면 저희 그 PX, PY, PZ 보면은 이렇게 그 팔자 모양 이렇게 X, Y, G로 이렇게 있잖아요. 이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축이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 H1도 공간 대칭성이 있고 H0도 공간 대칭성이 있으면 이 둘을 더한 것도 공간 대칭성이 있고 축태가 깨지지 않고 축태가 그러니까 그죠, 디제너레시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. 디제너레시가 많잖아요, 그죠?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은 설명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베이시스예요. 그 가시오로비치 보면 이 커뮤테이션으로 기대값을 구해서 이 부분이 대각성분 0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, 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아서 편집하겠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H1 해밀토니안을 대각화시켰다.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. 근데 보면은 이 대각 성분도 중요하잖아요, 그죠? 대각 성분도 중요하죠. 근데 L이 같으면 이 H1은 디제너레시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축태해도 디제너레시가 생겨요. 처음에 8개 다 디제너레시가 있는데 다 전부 축태되어 있는데 6개 그리고 2개 이렇게 마찬가지로 6개 축태되어 있고 2개 축태되어 있어요. 계산해 보니까 결과가 이래요. 근데 이게 좀 되게 중요합니다. 이 부분 넘어가면 안 되고. 그리고 스핀 오비타 커플링을 계산해 보면 이거 약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돌려서 계산할 건데 이 J는 토탈 전체 가공 동량이에요. 전체 가공 동량. 그랬을 때 이 J 스퀘어의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8개 나오거든요. 왜냐면 L이 0, 그러니까 J는 L에 대해서 무조건 2개씩 있고 L이 0 또는 1이 될 수 있고, 참고로 지금 N은 2인 상태 보는 겁니다. 그러면 0, 1 되고 얘가 0일 때 0, 1일 때 마이너스 1, 0, 1 해서 3개, 4개 곱하기 2 하면 8개 나오죠. 그래서 이게 H2를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킵니다. 근데 얘가 H1도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키고 H0는 뭐 당연히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키고 얘는 이제 M만 의존하니까 H1도 왜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키냐면 이게 그 L도 동시고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이 되기 때문에 H1도 대각화시켜요. 그래서 모든 걸 대각화시키기 때문에
전체 해밀토니안도 대각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전체 퍼터베이션 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오직 J에만 의존합니다. 전체 모멘텀에만 의존해서 앵귤러 모멘텀에 의존해서 디제너레이시가 여전히 생겨 있어요. 이런 게 전체 흐름이고 이제 하이라이트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책에서는 이 같은 LS만 뽑았으므로를 이제 강조를 안 해요. 사실상 L을 붙이는 노테이션이 엄밀해요.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같은 L에서 안 뽑으면 L이 달라도 J랑 MJ 값이 같을 수 있거든요. 다음과 같이 MJ 부분은 당연히 2분의 1인 상태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앞에 거 부분을 보면은 L이 1인 경우에 저희가 알다시피 J는 L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고 해서 이렇게 같을 수 있어요. 같은데 하지만 다른 함수죠. 다른 파동 함수죠. 그죠? 구성 성분이 아예 다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다른 애예요. 다른 애예요. 둘은 다른 애지만 표기가 같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L을 쓰는 게 엄밀합니다. 그리고 왜 여기서 L을 고정했을까? L을 고정 안 하고 감마 붙여서 다른 L 프라임에 대해서도 더 붙여서 만들 수 있잖아요. 그죠? 디제너레시가 더 생기겠지만 근데 이 부분은 왜 선형결합에 다른 L을 안 넣었는가? 질문 방금 얘기했죠. 여기 왜 안 되어 있는가? 이 부분은 왜 L 스퀘어까지 동시고유 함수로 넣는가라는 질문이랑 똑같거든요. 이게 그 L 스퀘어의 동시고유 함수가 돼요. 사실 그 말이잖아요. 그죠? 이제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J가 토탈 앵귤러 모멘텀도 이게 제 양적하기 민주주의를 따른다라는 영상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양자역학 퀀타이제이션의 전부가 되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너무나 잘 정의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 흐름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L 스퀘어랑 L 스퀘어랑 지금 상태가 똑같거든요.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같아서 같은 논리적 흐름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고 그래서 J랑 MJ를 고르는 즉 J 스퀘어랑 J의 지성분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하는 게 저희의 논리 회로가 되는데 여기서 L 스퀘어까지 커뮤터입니다. S 스퀘어도 커뮤터하고 근데 S 스퀘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항상 2분의 1로 고정돼 있으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넘기고 L 스퀘어까지 동시고유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좋죠. 만약 안 나오면 이렇게 썸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능한 J의 폭이 넓겠죠. 디제네레시가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동시 고유 함수에서의 동시가 얘기하는 오퍼레이터가 곧 디제네레시를 줄여줘요. 그래서 수소원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애들인데 에너지 준위만 보면 이제 L 스퀘어랑 LZ가 있어서 이렇게 LM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. 그러니까 축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오퍼레이터가. 그래서 축태를 줄여주는 게 당연해요. 사실 당연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냐면 사실 이 S다 내를 이 저희 H2잖아요. 곧 H2인데 이게 J만 있는 게 아니라 L 스퀘어도 있는데 L 스퀘어도 고유함수를 자동으로 시켜줘요. 이 계산할 때 이 부분이 아주 필요합니다.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H2 그러니까 이 J 스퀘어의 얘네들 다 모아놓은 게 H2를 대각화하고 요 덕분에 H2를 대각하는데 H1도 대각한다 그랬잖아요. 왜냐면 H2는 이 대각 성분이 같은 L끼리만 섞일 수 있어요. L이 같은 값이어야만 L이 1인 경우에 같은 값을 가져야만 섞일 수 있는데 같은 L 안에서 골랐으므로 얘네들은 각각이 전부 같은 L을 갖는 애들끼리 선형결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H1을 대각화시키죠. H0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대각화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낳습니다.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L 스퀘어까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거를 진작에 체크했으면 이 부분이 문제없이 계산될 수 있는 거죠. 또 뭔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영상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끝났는데
그게 헷갈릴까봐 이 영상은 당연히 저를 찍는 영상이고요. 그래서 그 전체 토탈 앵귤러 모멘텀 내가 나중에 헷갈릴까봐 제가 나중에 헷갈릴까봐 찍는 영상이고 대부분 아실 내용일 텐데 왜 L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왜 0부터 뭐 n까지 n-1일까 뭐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외우려고 하는 건데 이제 가운동량은 고전적인 값 고전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형용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정수이면 이 모순이 생겨요. 이 구면조함수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스피는 양자역학에서만 있는 값이잖아요. 그래서 픽스가 돼요. 그죠? 픽스가 돼요. 사실 L은 그래서 0부터 정수로 엄청 많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J는 J 값이 사실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. 이게 L을 다 더하면 엄청 많을 수 있지만 L이 고정돼 있고 그리고 전자의 스핀도 2분의 1로 고정이 돼 있으면 L이라는 게 결국에 가군동량의 크기잖아요. 가군동량의 크기가 한정돼 있는데 두 가군동량의 크기가 한정돼 있는데 둘을 더해서 이 두 막대기보다 크게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J 값이 한정돼 있고 J는 L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 겁니다. 약간 이 논리 회로로 외우면은 좀 타당해요. 둘이 같은 방향이면 2분의 1 플러스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헷갈릴 만한 게 여기를 왜 이제 MJ로 안 쓰고 M 플러스 2분의 1로 쓰냐 이 부분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잡을 때 그게 편해서 그래요. M은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L부터 그냥 L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가군동량 양자수니까 다 됩니다. 얘네 각각의 L 값에 대해서 다 동시고유 함수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쓰면 돼요. 얘 뭐 이 자리엔 특별한 부속 조건 MJ로 쓰면은 조건 쓰기 되게 힘들거든요. 근데 이렇게 쓰면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했고 그리고 범위 쓸 때도 이게 훨씬 편해서 모든 이유에서 그냥 M을 쓰는 게 타당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